히알루로니다제는 점액 용해성 효소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연적이거나 혹은 우리가 크로스링킹한 히알루론산 필러를 녹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몸에서 HA가 많이 있듯이 히알루로니다제도 굉장히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많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국소 마취제를 퍼지게 한다든가 혹은 이제 소생에게 이제 혼입되어 있다든가 피하 절제술을 할 때 이제 소생에게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임신 관련된 어떤 스타디에도 이것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로니다제는 이제 그 주로 이제 세균에 의해서 이게 아이솔레이션 되는데요. 주로 과거에는 이제 그 보바인 테스티스에서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생체 합성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 메타볼리즘에서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많이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히알루론산 메타볼리즘이 동물에서도 이제 완전히 기전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고 또 사람에서도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로니다제가 이제 그 단순한 그 한 부분이 아니고 여러 이제 종에서 이것이 우리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포유류라든가 세균 그리고 거머리, 각각류 혹은 다른 기생충 이런 여러 군에서 이게 발견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히알루로니다제가 여러 나라에서 임상에 사용을 되는데 그 이제 그 포뮬러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주로 이제 그 액티비티 레벨이라든가 그 타입, 그 폐하, 그 다음에 그 바이오케미컬한 팩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는 그 제약 등급의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 각각의 제품이 그 순도라든가 안전성, 효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시행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알루로니다제가 히알루로닉 애시드를 이렇게 블록하는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이런 리포라제라든가 하이렉스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히알루로니다제의 그 효과와 용량 그리고 희석의 정도 그리고 후속적인 그 효과가 그 우리가 그 소스가 어떤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소스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 히알루로니다제가 그 포유류의 그 제품이라면 이것이 이제 HA를 올리고모 상태로 이렇게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는 것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효과를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좀 약하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 논문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실제로 히알루로니다제와 또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우리 HA와의 그 생화학적인 어떤 그 작용, 그것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의 양을 쓸 것이며 얼마를 희석할 것이며 하는 것은 그 각각의 특별한 그 제품에 따라서 토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예의 제품들이 있고 다양한 용량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시술을 했을 때 그리고 또 히알루로니다제를 썼을 때 임상적으로 완벽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을 측정해서 타이트레이션해서
주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알러지 히스토리가 없다면은 처음에는 그 150에서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혈관의 손상이 있는 것을 의심된다면 1500 IU까지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히알루로니다제가 애니멀 소스의 히알루로니다제인 경우에는 우리가 재합성 히알루로니다제하고는 다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동물의 프로테인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알러지라든가 이런 것을 일으켜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고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로니다제는 주로 이제 마취약이라든가 생리식염수로 이 희석을 해서 주로 이제 그 폐하를 신경 써서 이렇게 맞춰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사를 할 때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가 녹이고 싶은 곳에 넣고 천천히 주사를 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HA를 녹여버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소 마취제를 조금 섞어서 한다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마사지까지 해줄 수가 있어서 그 효과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필러라는 것은 특성이 있고 또 어떤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효과가 더 좋으냐면 히알루로니다제는 이 파티클 타입의 필러에는 효과가 좀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레스틀레인 같은 건데요. 만약에 히알루로니다제가 이런 파티클 같은 제품의 파티클에 확 둘러싸가지고 이것을 녹여버리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비덤 같은 모노페이지 필러보다는 효과를 몇 배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비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아주 균질하기 때문에 이 히알루로니다제가 잘 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레스틀렌 같은 제품은 크로스 링킹을 이렇게 일으켜 가지고 어떤 이제 HA 용액 안에 현탁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순수한 크로스 링킹한 HA만 쓴다고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넌 크로스 링킹 된 것도 약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넌 크로스 링킹 된 것이 먼저 녹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링크 된 것이 녹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비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파티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잘 녹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마사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저자들은 그 인비트로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역시 이제 그래뉼러 타입의 제품들이 아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레스테린 같은 제품들이죠. 이런 제품들이 훨씬 더 이제 잘 녹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로니다제는 그 애니멀 소스의 프로덕트가 과거부터 많이 썼는데 이것들은 아무래도 레트로불바 블록을 한다든가 이럴 때 역시 알러지 현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 있고요. 또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아나필락시스는 뭐 드물지만은 보바인 프로테인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에 어떤 노출력이 없는 환자에서도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로니다제는 매우 이제 중요한 그 시술이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치료하는 데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컴플리케이션은 아니지만은 시술 후에 약간 에이시메트리가 난다든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당연히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네크로시스라든가 혈관 사고가 있을 때는 응급수로 빨리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